내 남편이 원스타 장군이야. 라며 쌍화차를 부어버린 일진 출신 사모님. 그런데 피해자가 남편의 직속 상관인 사단장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쌍화차보다 더 뜨거운 복수가 시작되자 원스타 남편이 투스타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처절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재난에 가까웠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한탄강 줄기를 타고 올라와 철책선을 때리면 팽팽하게 당겨진 철조망이 비명처럼 윙윙거렸다. 영하 25도. 숨을 내뱉으면 코안의 점막이 순식간에 달라붙는 혹한의 땅. 대한민국 최전방 육군 제3보병사단 100골부대의 GOP 일반 전방 초소는 거대한 냉동고나 다름없었다. 그 얼어붙은 세상 한가운데 지프차 한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토해내며 비포장 전술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흙먼지가 일기도 전에 바닥에 얼어붙어 버리는 길이었다. 덜컹거리는 차 뒷좌석에는 한 여자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마이라. 제3보 병사단장. 그녀는 작았다. 160cm가 겨우 넘을까 싶은 체구였다. 하지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철원의 칼바람보다 더 날카롭고 무거웠다. 그녀의 전투복 오른쪽 가슴에는 마이라라는 명찰이, 양쪽 어깨와 베레모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철원의 마녀라고 불렀다.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작전과 규정만이 존재하는 철혈의 지휘관. 사단장님 15초소 도착 3분 전입니다. 전속 부관인 김대위가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보고했다. 마이라는 천천히 눈을 떴다. 쌍꺼풀 없이 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 눈동자 안에는 수천 번의 밤을 지새운 야전 군인의 피로와 그럼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안광이 서려 있었다. 난방 상태는 지침대로 영상 18도 유지 중입니다만 유류 보급 문제로 말단 소대장들이 아껴 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장 온수 보일러 풀가동하라고 해. 병사들 동상 걸리면 소대장, 중대장 줄줄이 영창 보낼 거니까. 기름 아끼다가 내 새끼들 발가락 자르게 생겼어? 기름 없으면 내 관용차 기름이라도 뽑아서 넣으라고 전해. 예, 알겠습니다. 마이라의 호통에 차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북쪽의 민둥산이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30년 전 갈 곳 없어 헤매던 고아 소녀가 살기 위해 아니 죽지 못해 기어 들어왔던 곳이 바로 이 군대였다. 초소에 도착하자 얼어붙은 얼굴의 병사들이 우렁차게 경례 구호를 외쳤다. 100골. 마이라는 거수 경례를 받으며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췄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들. 그녀는 장갑을 벗고 병사들의 빨갛게 튼 손을 맨손으로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따뜻했다. 밥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발은 이상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죽는다. 양말 벗어봐. 사단장이 직접 이등병의 발을 검사하며 동상 연고를 발라주는 모습에 소초장은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마이라는 그런 소초장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병사들 발이 곧 전력이다. 이 발이 썩으면 내 진급길도 썩는 줄 알아. 순시를 마치고 다시 지프차에 올랐을 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낡은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업무용 보안폰이 아닌 아주 사적인 용도로만 쓰는 낡은 기계였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발신 철원여고 총동창회 내용 제35회 졸업생 동창회 초대 일시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고석정 전통 찻집 화원 후원회장 육군 준장 사모님 천수련. 천수련.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이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트라우마는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었다. 천수련. 철원 지역 유지의 딸.
고등학교 3년 내내 마이라를 거지 냄새나는 년 기생충이라 부르며 짓밟았던 악마. 급식 반찬에 침을 뱉고 체육복을 커터칼로 난도질하고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으며 킬킬대던 그 얼굴. 마이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였다. 그런데 그 천수련의 이름 뒤에 붙은 직함이 가관이었다. 육군 준장 사모님. 마이라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준장이라. 그녀는 앞 좌석의 부관에게 물었다. 김대위, 이번에 새로운 포병여단장 이름이 뭐였지? 아, 제5포병여단장 말씀이십니까? 반갑수 준장입니다. 지난달에 부임했습니다. 그 사람 부인 이름 혹시 알아? 잠시만요. 김대위가 태블릿 PC를 두드렸다. 확인했습니다. 배우자 천수련 씨입니다. 지역 내에서 꽤 유명한 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갑수 장군도 처가 덕을 많이 봤다는 소문이. 빙고. 퍼즐이 맞춰졌다. 내 부하인 원스타 준장 반갑수의 아내가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천수련이다. 마이라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눈과 검게 그을린 피부, 짧게 친 머리칼. 더 이상 30년 전 교실 구석에서 울던 소녀는 없었다. 김대위. 예, 사단장님. 이번 주말 일정 비워. 그리고 마이라가 나지막하게 지시를 내렸다. 감찰 참모에게 전해. 포병여단장 반갑수 준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랑 부대 운영비 지출 내역 싹 다 긁어오라고. 먼지 한 톨까지. 사냥이 시작되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화원은 철원 고석정 국민관광지 내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고 비싸기로 유명한 전통 찻집이었다. 기와 지붕을 얹은 웅장한 건물 앞 주차장은 이미 벤츠, BMW, 제네시스 같은 고급 승용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토요일 오후 5시.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들이 335 짝을 지어 찻집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들의 손목과 목에는 번쩍이는 금부치가 걸려 있었고 입에서는 남편의 직급과 자식의 대학 이름이 쉴 새 없이 튀어나왔다. 어머 영자야. 너 얼굴 폈다. 보톡스 새로 맞았니? 얘는 우리 그이가 이번에 땅값이 좀 올랐다고 피부가 끊어졌잖아. 그 소란스럽고 기름진 풍경 속으로 지극히 이질적인 존재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마이라였다. 그녀는 오늘 별 2개가 달린 정복 대신 아주 허름한 복장을 택했다. 색이 발에 회색빛이 도는 낡은 등산용 패딩 점퍼, 무릎이 튀어나온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동네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을 법한 벙거지 모자. 누가 봐도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삶에 찌든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관용차도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았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민낯을 확인하는 정찰병의 심정이었다. 입구에 서 있던 안내 담당 동창이 마이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이 섞인 눈초리였다. 저기요 아주머니. 여기는 예약 손님만. 어머. 안내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너 혹시 이라 아니니? 마이라? 오랜만이다. 마이라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안내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세상에 살아있었구나. 난 또 소식이 없길래 죽은 줄 알았지. 야, 들어와. 안 그래도 오늘 수련이가 너 얘기하더라. 마이라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찻집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호화로웠다. 자개로 장식된 테이블, 은은한 조명, 그리고 최고급 한방차 냄새가 진동했다. 중앙홀에는 50여 명의 동창이 모여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마이라가 들어서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은 이곳의 화려함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쟤 누구야? 마이라 같은데?
그 거지 속을 살던 애. 어머, 옷 입은 꼴 좀 봐. 어디서 파출부라도 하나 봐. 수군거림이 벌레떼처럼 귓가를 윙윙거렸다. 마이라는 고개를 숙인 채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녀 주변에만 텅 빈 공간이 생겼다. 그때였다. 찻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자가 등장했다. 천수련이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걸어 들어왔다. 새빨간 캐시미어 코트에 밍크 목도리를 두르고 손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짙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표독스러운 눈매는 30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시녀처럼 따르는 2명의 동창이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다. 어머, 수련아. 사모님 오셨어? 오늘따라 더 예쁘다 얘. 동창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천수련에게 달려갔다. 천수련은 그 환대를 당연하다는 듯 즐기며 손을 흔들었다. 다들 왔니? 내가 좀 늦었지? 우리 그이가 부대 일 때문에 바빠서 챙겨주느라고. 아휴, 군인 마누라 노릇하기 정말 힘들다니까. 여단장 사모님이 쉬운 자리가 아니야. 천수련의 목소리는 다 들으라는 듯 컸다. 그녀는 중앙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오늘 회비 걷지 마. 내가 쏜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별 달았잖아. 내가 이 정도도 못 사겠니? 와, 역시 천수련. 멋지다. 충성. 우스꽝스러운 경례 신용을 하며 아부하는 동창들을 보며 구석에 앉은 마이라는 헛웃음을 삼켰다. 별. 그놈의 별 하나가 뭐라고 저렇게 유세를 떠는가. 그녀의 어깨에 박힌 2개의 별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무거운 십자가였건만 저들에게 별은 그저 과시용 액세서리에 불과했다. 그때 천수련의 눈이 찻집을 한 바퀴 휘둘렀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칙칙한 회색 덩어리 마이라를 발견했다. 천수련의 눈이 먹이를 발견한 뱀처럼 번득였다. 어머, 저게 누구야? 또각또각. 천수련이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마이라에게 다가왔다. 찻집 안의 시선이 일제히 2 사람에게 쏠렸다. 야, 마이라. 너 진짜 왔네? 천수련이 마이라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더러운 것을 보듯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했다. 너 어디서 노가다라도 뛰다 왔니? 냄새나게 옷꼬라지가 이게 뭐야? 동창에 물 흐리게. 마이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수련을 바라보았다. 30년 만의 대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오랜만이다, 천수련. 여전하네. 뭐? 여전해? 천수련은 기가 찬 듯 콧방귀를 뀌었다. 너야말로 여전하구나. 주제 파악 못하고 뻔뻔한 건.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여기 밥 얻어먹으러 왔지? 뷔페 싸가지고 가려고 통 들고 온 거 아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천수련은 의기양양하게 허리에 손을 얹었다. 불쌍해서 봐준다. 예정 생각해서 밥은 먹여보내줄게. 대신 구석에서 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어. 내 친구들 비위 상하게 하지 말고. 알았어? 마이라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대꾸했다. 걱정 마. 내가 온 건 밥 때문이 아니니까. 그럼 뭔데? 돈 빌려달라고? 꿈 깨라. 아니. 빚 받으러 왔어. 빚? 천수련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내가 너한테 무슨 빚을 졌는데? 이 미친년이 돌았나? 마이라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서늘해서 천수련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뒤에 있는 든든한 배경, 원스타 남편을 떠올리며 기세를 되찾았다. 감히 거지 같은 년이 장군 사모님을 노려보다니.
본때를 보여줘야 했다. 천수련은 종업원을 불렀다. 여기 쌍화차 제일 뜨거운 걸로 한 잔 가져와. 특대로. 잠시 후 종업원이 김이 펄펄 나는 돌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왔다. 짙은 갈색 액체 위로 계란 노른자와 잣이 둥둥 떠 있었다. 갓 끓여낸 탓에 뽀글거리는 거품이 올라오고 있었다. 천수련은 종업원에게서 쟁반을 뺏어 들었다. 그리고 마이라의 코앞에 잔을 들이밀었다. 자, 옛다. 마셔라. 추운데 밖에서 떠느라 고생했잖아. 말은 친절했지만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천수련의 손이 미세하게 기울어졌다. 어머, 손이 미끄러지네. 싹. 순식간이었다. 펄펄 끓는 쌍화차가 마이라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뜨거운 갈색 액체가 마이라의 벙거지 모자를 적시고 낡은 패딩 점퍼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끈적한 국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밑으로 떨어졌다. 흡!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는 사람, 낄낄대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살이 데일 듯한 뜨거움이 정수리를 강타했다. 하지만 마이라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뜨거운 찬물이 속눈썹에 맺혀 떨어질 때까지 그녀는 석상처럼 앉아 천수련을 노려보았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니? 많이 뜨겁지? 그러게 왜 거기 앉아 있어서 사람 신경 쓰이게 해? 천수련은 빈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깔깔거렸다. 야, 휴지 좀 줘라. 제 꼴 좀 봐. 이제야 좀 어울리네. 쌍화차 팩 한 샘 쳐. 피부 좋아지겠네. 그때였다. 찻집의 육중한 나무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다. 여보. 나왔어.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잘 다려진 육군 정복, 가슴에 주렁주렁 달린 약장, 그리고 양쪽 어깨에 빛나는 은색 별 하나. 제5포병 여단장 반갑수 준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정복을 입은 부관과 운전병이 짐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찻집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여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와, 장군님 오셨다. 어머, 수련아. 내 남편 진짜 멋있다. 포스 장난 아니다. 반갑수는 그 환호를 즐기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는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오며 손을 흔들었다. 허허, 반갑습니다. 제5포병 여단장 반갑수입니다. 우리 집사람 친구분들이라니 다들 미인이시군요. 천수련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여자의 우월감이 가득했다. 여보,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참. 저기 좀 봐봐. 내가 말했던 그 학교 다닐 때 찌질했던 애 마이라. 제가 오늘 와서 분위기 다 망치고 있잖아. 내가 쌍화차로 좀 시켜줬어. 천수련은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다. 반갑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허허, 그래. 어떤 겁없는 친구가 감히 내 마누라 심기를 건드렸나? 얼굴이나 좀 봅시다. 반갑수는 성큼성큼 마이라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쌍화차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봐요, 아줌마. 내 아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본데. 그 순간 마이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쓰고 있던 쌍화차에 젖어 눅눅해진 벙거지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렸다. 칙! 지퍼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패딩이 벗겨지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짙은 녹색의 육군 정복이 드러났다.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정복 상에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표창 약장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양쪽 어깨 위에서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은색 표식. 하나요? 아니었다. 둘. 별이 2개. 투스타. 반갑수의 눈동자가 튀어나갈 듯 커졌다. 그의 뇌가 눈앞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지 못해 버벅거렸다. 군복? 별? 2개? 투스타? 여자가? 설마? 그리고 마침내 쌍화차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반갑수의 심장이 멈췄다. 지난주 사단 지휘관 회의에서 작전 지도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포병 화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호통치던 그 저승사자 같은 얼굴.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직속상관. 제3보 병사단장. 마이라 소장. 반갑수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딩딩해졌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천수련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보, 뭐해? 얼른 한마디 해줘. 이 거지 같은 년이. 야, 이 여편네야. 반갑수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는 아내를 거칠게 밀쳐내고 반사적으로 발을 구르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척. 군화 뒷굽 부딪히는 소리가 찻집 유리창을 흔들었다. 반갑수는 허리가 90도로 꺾일 듯 숙이며 찻집이 떠나가라 복창했다. 충성.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정적. 완벽한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가 찻집을 덮쳤다. 마이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묻은 쌍화차를 천천히 닦아냈다. 그리고 젖은 손수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얼어붙은 반갑수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반갑수 준장. 네. 소장 마이라. 당황해서 관등 성명조차 꼬였다. 아니, 준장 반갑수. 자네 부인이 대접한 쌍화차가 아주 뜨겁더군. 덕분에 정신이 확 드네. 마이라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천수련에게로 향했다. 내 부하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사단장 머리에 똥물을 붓나? 이게 자네가 말한 여단장의 위험인가?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전통 찻집 화원의 공기는 그야말로 진공 상태였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동창들의 웃음소리, 찻잔 부딪히는 소리, 옷자락 스치는 소리마저 모두 사라졌다. 오직 끓어오르는 쌍화차 주전자의 수증기 소리만이 쉬익 하고 들릴 뿐이었다. 그 정막의 한가운데 대한민국 육군 포병여단장 반갑수 준장이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마이라 소장 앞에서 굳어버린 화석에 가까웠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정복 셔츠의 등판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30년 전 아내가 괴롭혔다던 왕따가 아니었다. 50만 육군 중에서도 단 몇 명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며 즉결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야전군 사령관 제3보병사단장 마이라 소장이었다. 마이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머리카락 끝에서 끈적한 쌍화차 국물이 반갑수의 반짝이는 구두 코 위로 톡 떨어졌다. 그 작은 소리가 반갑수에게는 처형장에 울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반갑수 준장. 마이라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기계적인 음성이었다. 네. 사단장님. 반갑수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떨렸다. 자네는 평소 부하들에게 상관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가르치나? 뜨거운 차를 머리에 붓는 게 오포 병여단의 환영 인사 방식인가?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반갑수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쿵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찍힌 무릎이었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별 하나가 별 2개 앞에서 처참하게 구겨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천수련이었다. 그녀의 뇌는 지금의 현실을 거부하고 있었다. 내 남편은 장군인데, 이 지역의 왕인데, 저 꾀죄죄한 마이라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여보, 당신 왜 이래? 미쳤어? 천수련이 악을 쓰며 남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일어나. 체면 구기게 뭐하는 짓이야. 쟤는 그냥 마이라야. 학교 다닐 때 내 빵 셔틀이나 하던 거지 같은 년이라고. 근데 사단장은 무슨 얼어 죽을.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찻집 안을 찢어발겼다. 천수련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볼이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입가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다. 그녀를 때린 건 마이라가 아니었다. 무릎을 꿇고 있던 반갑수였다. 그가 벌떡 일어나 아내의 뺨을 올려붙인 것이다. 이 무식한 여자가. 입 안 닥쳐. 반갑수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뒤집혀 있었다. 지금 누구 앞이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사단장님은 내 목줄을 쥐고 계신 분이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내 군 생활 30년을 내가 방금 찬물과 함께 하수구로 처박아 버렸다고. 천수련은 뺨을 감싸 쥔 채 멍하니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자신에게 꼼짝 못하던 남편이었다. 그 남편이 저 천한 마이라 때문에 자신을 때렸다. 여보. 닥치고 무릎 꿇어. 사단장님께 빌어. 당장. 반갑수는 아내의 뒷목을 거칠게 잡아 눌렀다.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리려는 몸짓이었다. 천수련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화려한 벨벳 원피스가 찻집 바닥에 먼지와 뒤엉켰다. 마이라는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쌍화차 범벅이 된 패딩을 입은 채였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장군보다 위엄이 넘쳤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천수련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또각. 마이라의 운동화 발끝이 천수련의 코앞에 멈췄다. 천수련이 고개를 들어 마이라를 보았다. 공포, 수치심, 분노가 뒤섞인 눈물로 얼룩진 얼굴. 30년 전 마이라가 화장실 바닥에서 올려다보았던 그 표정을 이제는 천수련이 짓고 있었다. 내 남편 말이 맞아. 계급이 깡패라며? 내가 학교 다닐 때 힘으로 날 짓밟았듯이 나도 내 계급으로 널 짓밟아 줄게. 그게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이치잖아. 마이라는 허리를 굽혀 천수련과 눈을 맞췄다. 근데 어쩌지? 내 계급이 내 남편보다 높네. 그것도 아주 많이. 천수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제야 현실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다. 눈앞에 이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약골 마이라가 아니었다. 생사여 탈권을 쥔 권력자.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을 개처럼 부를 수 있는 진짜 주인이었다. 영신아. 아니, 사단장님. 천수련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라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내가 미쳤었어. 몰라봤어. 우리 친구잖아. 응? 예정 생각해서 한 번만. 마이라는 천수련의 손을 가볍게 털어냈다. 더럽다는 듯이. 친구? 누가 내 친구야? 마이라는 주변에 얼어붙어 있는 동창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동창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거나 어떤 이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너희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강한 척하지만 진짜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껍데기들. 마이라는 다시 반갑수에게 시선을 돌렸다. 반갑수 준장. 자네 아내 관리는 사적인 영역이니 내가 터치하지 않겠네.
하지만 공적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지. 반갑수의 동공이 흔들렸다. 공적인 문제라 하시면. 감찰 참모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어. 자네가 오늘 이동창회 비용, 그리고 사모님들께 돌릴 선물 비용, 전부 부대 복지 기금과 작전 활동비에서 횡령했다는 제보가 있던데.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네. 마이라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 번호 1번을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헌병대장. 지금 병력 이끌고 고석정 화원으로 와. 긴급 체포 대상이 있다. 전화를 끊는 마이라의 손짓은 단호했다. 반갑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너클 잃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고요하던 고석정 관광지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위용. 경광등을 번쩍이며 육군 헌병대 차량 3대와 감찰부 차량이 들이닥쳤다. 검은색 제복을 입고 헌병 MP 완장을 찬 거구의 군인들이 찻집 입구를 봉쇄했다. 찻집 안에 있던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었다. 천수련의 동창들은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 소동이 지역 사회에 소문이라도 나면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필승. 제3보 병사단 헌병대장 중령 박철민. 사단장님의 호출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헌병대장이 마이라 앞에 서서 절도 있게 경례했다. 마이라는 고개만 까딱했다. 수고 많다. 저기 무릎 꿇고 있는 반갑수 준장, 그리고 그 옆에 민간인 천수련. 둘 다 연행해. 사단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반갑수가 마이라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평생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제발 헌병 때만은 비키지 못해? 마이라가 싸늘하게 일갈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반갑수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단장이야. 원스타라고. 반갑수는 발악했지만 건장한 헌병들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리고 헌병대장. 마이라가 차갑게 덧붙였다. 밖에 세워진 반갑수 준장의 관용차 그랜저. 트렁크 열어봐. 아주 재미있는 게 나올 거야. 헌병들이 반갑수의 검은색 관용차로 달려갔다. 반갑수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안 돼. 열지 마. 내 차야. 영장 있어? 영장 가져와. 하지만 군대에서 사단장의 명령은 곧 법이고 영장이었다. 헌병대장이 트렁크 버튼을 눌렀다. 툭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 담긴 광경에 주변에 몰려나온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과 상자 5개, 그리고 고급 양주 박스 수십 개, 백화점 상품권 봉투 다발. 헌병대장이 사과 상자 하나를 뜯었다. 붉은 사과가 보여야 할 상자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마이라는 그 광경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반갑수. 자네 간도 크군. 군납업자들에게 받은 리베이트를 이렇게 현찰로 들고 다니다니. 오늘 마누라 기 세워주려고 이 돈 뿌리러 온 건가? 천수련은 그 광경을 보고 기절할 듯 비틀거렸다. 저 돈은 남편이 승진 로비를 위해 모아둔 비자금이자 자신이 사채 놀이로 불린 검은 돈이었다. 적에 발각되면 단순히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감옥이다.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난 몰라. 천수련은 뒷걸음질 쳤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헌병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찻집 뒷문으로 내달렸다. 잡아.
마이라의 짧은 명령. 여군 부사관 2명이 순식간에 천수련을 덮쳤다. 야, 나,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장군 사모님이야. 너희들 다 영창 보내버릴 거야. 천수련은 머리를 산발한 채 악을 썼다. 하이힐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고 명품 스타킹은 올이 나갔다. 30년 전 마이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손이 이제는 헌병의 수갑에 의해 뒤로 꺾였다. 천수련 씨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남편이 횡령한 돈이 당신 계좌로 세탁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감찰 장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마영신, 너 인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천수련은 헌병차에 태워지는 순간까지 마이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마이라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마이라의 젖은 머리카락이 얼어붙어 뻣뻣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30년 동안 응어리졌던 뜨거운 덩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다. 방갑수와 천수련이 연행된 후 철원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었다. 천수련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 군납권을 독점하고 그 과정에서 영세 상인들을 협박하여 고리대금업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이라의 지시는 추상 같았다. 뿌리까지 뽑아. 내 사단 구역 안에서 민간인을 등쳐먹는 기생충들은 단 한 마리도 남겨두지 마. 사단 법무참모와 헌병대는 천수련이 운영하던 불법 사채 사무실을 급습했다. 이중장부와 차용증들이 쏟아져 나왔다. 피해자 중에는 갓 입대한 병사의 부모들도 있었다. 아들이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이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마이라는 경로했다. 병사들을 볼모로 장사를 해? 이것들이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유리덮개에 금이 갈 정도였다. 그녀에게 병사는 자식이었다. 자식을 건드린 자에게 자비란 없었다. 방갑수는 군 검찰로 이첩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천수련은 민간 검찰로 넘겨졌지만 군 관련 범죄가 엮여 있어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화려한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마이라는 관사로 돌아왔다. 텅 빈 관사. 정막만이 흐르는 공간.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카락은 쌍화차 당분 때문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얼룩덜룩한 갈색 자국이 남아 있었다. 냄새도 지독했다. 한약 냄새와 단내, 그리고 피로의 냄새. 마이라는 옷을 하나씩 벗었다. 쌍화차에 젖은 패딩, 얼룩진 정복상에 땀에 젖은 셔츠. 알몸이 된 그녀는 샤워기 아래 섰다. 쏴! 뜨거운 물줄기가 정수리로 쏟아졌다. 굳어있던 쌍화차 찌꺼기가 검은 물이 되어 발 아래로 흘러내렸다. 마이라는 수세미에 비누를 묻혀 몸을 문질렀다. 박박. 피부가 벌개질 때까지 문질렀다. 30년 전 천수련 패거리에게 흙탕물 세례를 받고 집에 돌아와 울면서 몸을 씻던 그날이 생각났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던 더러움. 뼛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던 패배감.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검은 물이 씻겨 내려갈 때마다 가슴 속에 박혀있던 돌덩이들도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으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어린 날의 영신을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겁쟁이 영신이. 화장실에 숨어서 도시락을 먹던 영신이. 죽고 싶어서 한탄강 다리 위를 서성거렸던 영신이.
마이라는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쭈그리고 앉아 오열했다. 뜨거운 물과 눈물이 섞여 흘렀다. 그녀는 스스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작고 단단한 자신의 어깨를. 고생했다, 영신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 마이라는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도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어른의 그리고 진정한 지휘관의 단단함이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욕실을 나왔다. 창밖에는 철원의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도 멈췄다. 눈 덮인 연병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마이라는 새 정복을 꺼내 입었다. 다림질이 빳빳하게 잘 된 셔츠, 티끌 하나 없는 전투복, 그리고 다시금 빛나는 두 개의 별. 그녀는 베레모를 쓰고 현관문을 나섰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녀의 임무는 그리고 사단장으로서 지켜야 할 내 새끼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지프차의 시동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마이라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방갑수 준장의 구속과 천수련의 몰락 이후 제3보병사단에는 기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겉으로는 사단장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 모두가 납작 엎드린 듯 했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불온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특히 방갑수가 지휘하던 제5포 병여단은 쑥대밭이었다. 지휘관이 횡령과 비리로 잡혀가자 그 밑에서 콩고물을 받아먹던 참모들은 줄줄이 옷을 벗거나 구직 해임되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아직 살아남아 마이라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었다. 방갑수의 신복이었던 포병여단 작전참모 고석진 중령. 그는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뭉친 엘리트주의자였지만 실상은 방갑수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며 진급을 보장받았던 전형적인 정치 장교였다. 야, 비육사 출신 여자가 사단장? 이건 육군의 수치야. 방 장군님이 억울하게 당하신 거라고. 고석진은 회식 자리마다 술에 취해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 그는 교묘하게 병사들 사이에서 마이라 사단장이 히스테리를 부려서 죄 없는 여단장을 잡아넣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곧 있을 대규모 전술 훈련을 앞두고 고의적인 태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탄약 불출을 지연시키고 통신 장비 점검을 허위로 보고하여 훈련 당일 사단장이 망신을 당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여자 혼자서 대포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훈련 때 포탄 한 발도 못 쏘게 만들어서 아주 개망신을 줘버려야지. 고석진은 킬킬거리며 부하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새벽 3시. 사단장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마이라는 산더미처럼 쌓인 탄약 불출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 제5포 병여단으로 가야 할 155mm 고폭탄 수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신관 불출 내역은 아예 누락되어 있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자 도발이었다. 마이라는 펜을 놓고 눈을 감았다. 20년 전 특전사 훈련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옥주라 불리는 무박 7일 훈련. 잠을 재우지 않고 갯벌과 산악을 오가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던 그 시간. 그때도 그녀를 무시하는 남자 동기들이 있었다. 여자가 무슨 특전사냐,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그들은 마이라의 군장에 몰래 돌을 집어넣거나 식사 시간에 배급을 가로채기도 했다. 하지만 마이라는 울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남들보다 2배 더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가장 먼저 고지를 점령했다. 동기들이 탈진에 쓰러질 때 그녀는 악을 쓰며 일어났다. 그리고 결국 수료식 날 1등 상장을 거머쥐며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었다. 고석진 중령. 내가 방갑수 밑에서 아부나 떨 때
나는 빗물 섞인 주먹밥을 씹으며 작전 교범을 통째로 외웠다. 마이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차 대기시켜. 오포 병여단으로 간다. 지금 당장. 새벽 4시 30분. 제5포 병여단 지휘 통제실은 평화로웠다. 당직 사관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상황병들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출입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마이라가 들어닥쳤다. 전원 위치로. 사자후 같은 고함에 졸고 있던 당직 사관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마이라는 지휘 통제실 중앙에 섰다. 그녀는 단상 위에 있는 마이크를 잡았다. 작전 참모 고석진 중령. 지금 당장 군장 싸서 연병장으로 튀어와라. 5분 준다. 1초라도 늦으면 탈영으로 간주하고 즉결 처분한다. 방송은 영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 관사에서 자고 있던 고석진은 팬티 차림으로 허겁지겁 전투복을 꿰입고 뛰쳐나왔다. 연병장에는 이미 마이라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고석진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사단장님,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마이라는 대답 대신 서류 뭉치를 고석진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이게 뭔가? 탄약 불출 계획서입니다만. 155mm 고폭탄 무게가 얼마지? 네. 그게 대략 40kg. 정확히 41.86kg이다. 포병 장교라는 놈이 기본 재원도 몰라. 그리고 신관 없이 쇳덩어리만 날리면 적이 맞아 죽나? 돌 던지기 놀이하려고 탄약 신청 안 했어? 그게 행정착오가 있어서. 착오? 내 눈에는 반역으로 보이는데? 마이라는 고석진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악력은 쇠갈고리 같았다. 내 놈이 반갑수 믿고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았나? 훈련 망쳐서 나 물먹이려고? 꿈 깨라. 내 놈 머리 꼭대기에 내가 앉아있다. 마이라는 고석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헌병대. 이 자식 당장 끌고 가서 조사해. 업무상 배임, 군용물 손괴, 그리고 상관 모욕죄. 털면 10년은 살 거다. 끌려가는 고석진의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이를 지켜보던 포병여단 장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썩은 살은 도련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자리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일뿐이었다. 마침내 군단급 전술 훈련 평가의 날이 밝았다. 이 훈련은 사단장의 지휘 능력과 부대의 전투력을 검증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특히 반갑수의 비리로 사기가 바닥을 친 제5포 병여단이 제 몫을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훈련장인 다락대 사격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십 문의 K9 자주포가 거대한 포신을 하늘로 치켜들고 도열해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흐릿했고 간부들은 우왕좌왕했다. 지휘관의 공백은 컸다. 평가관들이 혀를 차며 점수표를 깎으려던 찰나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프차 한 대가 포진지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마이라였다. 그녀는 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흙바닥을 성큼성큼 걸어 포대장대 위에게 다가갔다. 포대장, 지금 병사들 눈빛이 그게 뭐야? 전쟁 졌어? 죄송합니다. 훈련 준비가 미흡해서. 비켜. 마이라는 포대장을 밀어내고 직접 지휘용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헬멧에 달린 무전기를 타고 전 포대원의 귀에 꽂혔다. 전 포대 주목. 사단장이다.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너희들 상관이 썩었다고 너희들까지 썩은 건 아니다. 반갑수는 같지만 너희는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백골 포병이다. 오늘 너희가 쏘는 포탄 한 발 한 발이 너희의 명예를 증명할 것이다.
마이라는 지휘 장갑차 위로 올라갔다. 내가 직접 사격 재원을 하달한다. 좌표 불러주는 대로 입력해. 단 1m의 오차도 용납 안 한다. 사단장이 직접 사격 통제를 한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흐리멍덩하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좌표 하나, 둘, 셋, 넷. 고각 45도 장약 5호. 마이라의 입에서 복잡한 사격 재원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지도를 보지 않았다. 이미 철원 일대의 지형지물과 사격 재원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다. 인간 컴퓨터나 다름없었다. 전포대 준비. 수십 문의 자주포 포신이 일제히 움직였다. 유압장치가 돌아가는 웅웅 소리가 웅장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효력사. 스아. 쾅. 대지가 뒤집히는 듯한 굉음. 수십 발의 포탄이 동시에 포구를 떠났다. 포신 끝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훈련장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엄청난 후폭풍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방을 뒤덮었다. 슈우구. 포탄이 공기를 찢으며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수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지인 산 중턱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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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동시 탄착 사격 TOT. 서로 다른 시간에 발사된 포탄이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떨어지는 포병 사격에 꽂히자 가장 어려운 기술. 마이라가 계산한 좌표는 완벽했다. 표적지 중앙에 정확히 모든 포탄이 꽂혔다.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흙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평가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게 가능해? 사단장이 직접? 미쳤군. 진짜 철원의 마녀가 맞았어. 포신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병사들은 전율했다. 와, 대박이다. 우리 사단장님 진짜 찐이다. 그 순간 병사들의 마음속에 있던 패배감과 수치심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우리는 강하다는 자부심 그리고 자신들을 이끄는 리더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이 자리 잡았다. 같은 시각 군 교도소 면회실. 천수련은 퉁퉁 부은 눈으로 남편 방갑수를 마주하고 있었다. 방갑수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이 덥수룩했다. 거만했던 장군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여보, 변호사는 어떻게 됐어? 방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안 맞겠대. 당신 다 끝났대. 천수련이 흐느꼈다. 그때 면회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육군 3사단 역대급 화력 시범. 마이라 사단장의 직접 지휘 아래. 화면 속에서 마이라는 포연이 자욱한 훈련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화면을 뚫고 나올 듯 강렬했다. 그리고 그 뒤로 환호하는 수천 명의 병사들. 방갑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평생 흉내만 냈던 진짜 군인의 모습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아부와 정치질로 얻은 별과 실력과 피땀으로 얻은 별의 무게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천수련도 화면 속의 마이라를 보았다. 3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그 작고 약한 아이. 하지만 지금 화면 속의 여자는 거인이었다. 감히 자신이 쳐다볼 수도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태양 같은 존재.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 천수련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계절은 봄으로 바뀌고 있었다. 철원 평야에도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마이라에 대한 지역 사회의 평가는 180도 바뀌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에서 철원의 수호자로. 천수련 일당이 붕괴되면서 지역 상권은 활기를 되찾았다.
마이라는 횡령된 자금을 환수하여 병사들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썼을 뿐만 아니라 대민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주말이면 마이라는 정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세우거나 독거노인들의 집을 고쳐주러 다녔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밭에서 캔 감자를 쪄서 마이라에게 가져왔다. 그녀는 천수련에게 사기를 당해 집을 잃을 뻔했던 피해자였다. 사단장님, 이거 잡숴봐. 뜨거울 때 먹어야 맞나? 할머니의 거친 손이 마이라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맛. 그것은 쌍화차의 쓴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냄새나는 따뜻함이었다. 마이라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복수는 끝났고 부대는 강해졌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다. 이제 전역할 때까지 이렇게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무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안락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늦은 밤 사단 정보처 상황실. 레이더 모니터를 감시하던 부사관의 눈이 가늘어졌다. DMZ 비무장지대 중부 전선 백골부대 관할 구역인 18소초 전방에서 미세한 열상 신호가 포착되었다. 뭐지? 고라니인가? 보통 야생동물이라면 불규칙하게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점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다. 부사관은 즉시 상황 장교에게 보고했다. 중위님, 지피 전방 감시 초소 전방 1km 지점 미상 물체 다수 포착.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군 통신을 감청하던 정보부대에서도 긴급 타전이 들어왔다. 평소와 다른 암호 체계가 사용되고 있었다. 해독된 내용은 단 한 단어. 폭풍. 관사에서 잠을 청하던 마이라의 머리맡에 비상 전화기가 울렸다. 붉은색 램프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마이라는 눈을 뜨자마자 수화기를 들었다. 통신 보안. 사단장이다. 충성. 정보 참모입니다. 현재 시각 3시 10분부로 백골 OP 전방에서 적 특수작전군으로 추정되는 병력의 침투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단순 귀순이나 도발 수준이 아닙니다. 규모가 중대급 이상입니다. 마이라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다. 잠기호는 순식간에 달아났다. 중대급 침투. 이것은 국지전, 아니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진돗개 하나 최고 비상 태세 발령해. 전 부대 비상 소집. 포병 연대는 즉시 사격 대기하고 수색 대대는 내 차 뒤로 따라붙으라고 해. 마이라는 전화를 끊고 옷걸이에 걸린 전투복을 입었다. 단추를 채우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방탄 헬멧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거울을 보았다. 거기에는 동창회장에서 쌍화차를 뒤집어 쓰고 모욕을 견디던 여자는 없었다. 감자를 먹으며 웃던 이웃집 아줌마도 없었다. 오직 적의 도발을 분쇄하고 조국을 지켜야 하는 50만 육군의 선봉장, 백골 사단장 마이라만이 서 있었다.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마라. 마이라는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평화는 끝났다. 이제 진짜 전쟁이었다. 새벽 3시 30분. DMZ 비무장지대의 어둠은 먹물보다 짙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그 시각, 백골부대 18소초 전방 갈대밭 사이로 검은 그림자 십수개가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북한군 최정예 특수작전군 일명 폭풍군단 소속 침투조였다. 그들은 소리 없이 아군 지피 전방 감시 초소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목표는 아군 지휘 통제 시스템 마비와 후방 교란. 만약 이들이 철책을 넘는다면 제3보 병사단은 뚫리는 것이고
마이라의 군 생활은 불명예로 끝장나는 것이었다. 전방 300m, 크레모아 격발. 매복해 있던 아군 수색팀장이 소리쳤다. 콰광. 지축을 울리는 폭발음과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다. 적들은 당황하지 않고 즉각 대응 사격을 퍼부었다. 타타탕. 투두두두. AK 소총의 날카로운 총성이 고요한 새벽을 찢었다. 아군 수색팀은 수적 열세에 몰렸다. 적들은 예상보다 훨씬 중무장하고 있었고 전투 수행 능력도 뛰어났다. 여기는 수색 1팀. 적의 화력이 너무 강하다. 지원 바란다. 으악. 무전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다. 상황실에서 이를 듣고 있던 참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사단장님, 수색팀이 포위됐습니다. 지금 구출 병력을 보내기엔 시간이. 참모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마이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판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당황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다. 마이라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지휘 통제실을 잠재웠다. 포병연대 전 포문 개방. 표적 번호 103, 104, 105. 수색팀 전방 100m 지점이다. 사단장님. 100m면 위험 반경 내입니다. 아군이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기겁하며 말렸다. 교범상 아군 500m 이내 사격은 금지였다. 자칫하면 아군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질 수 있는 거리였다. 마이라는 고개를 돌려 참모를 쏘아보았다. 내 새끼들 실력을 못 믿나? 내가 훈련시킨 백골 포병이다. 오차는 없다. 쓰아. 마이라의 결단에 포병연대 상황실로 좌표가 하달되었다. 지난번 훈련 때 마이라가 직접 사격 지휘를 했던 그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사단장이 믿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포는 사라졌다. 효력사. 발사. 철원의 밤하늘이 찢어졌다. 수십 발의 조명탄이 먼저 터지며 전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드러난 적들의 위치 위로 155mm 고폭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쾅! 쾅! 정확했다. 아군 수색팀 코앞, 불과 100m 앞의 적 진지가 불바다가 되었다. 흙기둥이 치솟고 적들의 비명소리가 폭음에 묻혔다. 이른바 진내 사격에 가까운 초근접 지원 사격. 마이라의 대담한 배짱과 병사들의 정밀한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지금이다. 수색대대 본대 진입. 잔적을 소탕하고 아군을 구출해. 마이라가 직접 헬멧을 쓰고 지프차에 올랐다. 사단장님, 어디 가십니까? 위험합니다. 내 부하들이 피 흘리고 있다. 지휘관이 벙커에 숨어 있을 순 없어. 현장으로 간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포격에서 살아남은 적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마이라는 호위 병력과 함께 전선 가까이 접근했다. 그때 무너진 참호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병사 하나가 보였다. 총을 쏘지도 못하고 귀를 막은 채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이등병.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바지에는 오줌을 지린 자국이 선명했다. 마이라는 그 병사를 보는 순간 30년 전 흙탕물 속에서 떨던 자신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무섭겠지. 도망치고 싶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적탄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상황. 마이라는 주저없이 참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이등병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정신 차려. 이등병이 흐리멍덩한 눈으로 마이라를 보았다. 사단장님, 너는 약하지 않다.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 내가 들고 있는 그 총. 대한민국이 너에게 부여한 힘이다. 숨지 마라. 내 뒤에는 내가 있다. 마이라는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고 참호 위로 고개를 내미는 적병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적병이 쓰러졌다. 봐라. 별거 아니다. 싸워라. 내 전우를 지켜. 사단장이 그 높은 투스타가 자신을 위해 총을 쏘고 있다. 이등병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고쳐 잡았다. 그리고 악을 쓰며 방아쇠를 당겼다. 으아아. 그날 새벽 백골 부대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적 침투조를 전멸시켰다. 떠오르는 아침 해를 등지고 마이라는 흑투성이가 된 병사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전투복에도 흙과 화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것은 세상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운 승리의 냄새였다. 철원 대침투 작전의 완벽한 승리는 뉴스 일면을 장식했다. 마이라 소장 최전방을 지켜낸 철의 여인. 위기의 순간 빛난 리더십, 병사들과 함께 참호를 구르다. 국민들은 열광했다. 비육사, 여성, 흑수저 출신의 장군이 보여준 진짜 군인의 모습에 찬사가 쏟아졌다. 청와대에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고 그녀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반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천수련은 신문 기사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신문 일면에는 늠름하게 경례하는 마이라의 사진이, 사회면 구석에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천수련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숭배했던 힘은 돈과 남편의 계급장이었지만 마이라가 가진 힘은 자신의 영혼을 갈아 만든 진짜 실력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했다. 그것은 뼈아픈 참회이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확인이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마이라의 저녁이 다가왔다. 그녀는 더 높은 자리, 대장사성 장군 진급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야전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게 해주십시오. 저녁식 날. 연병장에는 1만 명의 장병이 도열했다. 마이라가 단상에 오르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함성이었다. 사랑하는 백골 장병 여러분. 마이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다. 나는 30년 전 도망치듯 이 군대에 들어왔다. 세상이 무서웠고 사람이 무서웠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배웠다. 진짜 강함이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 흘릴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었다. 부디 아프지 마라. 다치지 마라. 마이라가 마지막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병사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녁식을 마친 마이라는 바로 서울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정복 대신 편안한 사복으로 갈아입고 홀로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철원여자고등학교. 30년 만에 찾은 모교는 많이 변해 있었다. 건물은 리모델링되어 깨끗해졌고 운동장에는 인조 잔디가 깔려 있었다. 마이라는 천천히 교정을 걸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마이라는 과거의 유령들을 마주했다. 복도에서 발을 걸던 아이들, 책상에 낙서하던 아이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천수련.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저 스쳐 지나간 낡은 필름일 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학교 뒤편 소각장으로 향했다. 천수련 패거리에게 흙탕물 세례를 맞고 웅덩이에 처박혔던 그 장소. 지금은 소각장이 사라지고 예쁜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다. 마이라는 화단턱에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30년 전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던 18살의 어린 영신이를 불러냈다. 영신아. 상상 속의 어린 영신이가 고개를 들어 마이라를 보았다. 흑투성이의 눈물 범벅인 얼굴. 많이 아팠지? 많이 무서웠지?
마이라는 마음속으로 어린 영신이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봐, 우리 이렇게 잘 컸잖아. 아무도 널 무시 못해. 넌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환영 속의 영신이가 비로소 웃었다. 마이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응어리졌던 상처가 완전히 아물면서 흐르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고생했다, 마영신. 정말 잘 버텼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다. 1년 후 서울의 한 대학교 대강당. 500명의 신입생이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다. 오늘의 초청 강사는 예비역 육군 소장 마이라였다. 단상에 오른 그녀는 여전히 꼿꼿하고 당당했다. 하지만 표정은 현역 시절보다 훨씬 부드럽고 온화해져 있었다. 여러분, 힘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이라가 질문을 던졌다.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돈, 권력, 명예. 뻔한 대답들이 속삭여졌다. 저는 30년 전 힘이 없어서 짓밟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을 갖고 싶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악을 썼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별을 달고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계급장, 내가 가진 권력. 이것들을 나를 위해 휘두르는 순간 나는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괴물이 된다는 것을요. 마이라는 객석 어딘가를 응시했다. 마치 그곳에 천수련이 앉아 있는 것처럼. 진정한 힘은 칼을 쥐는 손의 악력이 아니라 그 칼을 거두고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어떤 자리에 오르든 부디 그 힘을 과시가 아닌 헌신에 써주십시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강연장을 나서는데 한 여학생이 쭈뼛거리며 마이라에게 다가왔다. 체구가 작고 안경을 쓴 어딘가 주눅 들어 보이는 학생이었다. 장군님. 네, 학생. 저도 학교 다닐 때 왕따였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장군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장군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마이라는 학생의 손을 잡았다.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잡고 싶었던 누군가의 손. 이제는 자신이 그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다. 물론이지. 너는 이미 강해.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남았잖아. 그게 강하다는 증거야. 마이라는 주머니에서 자신이 아끼던 만년필을 꺼내 학생의 손에 쥐어주었다. 고개 숙이지 마. 세상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 내 인생의 사령관은 바로 너니까.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마이라는 환하게 웃어 보였다. 다시 찾은 철원. 마이라는 민간인 신분으로 안보 관광지를 찾았다. 철책선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다. 살벌했던 전장의 긴장감 대신 봄 기운이 완연했다. 녹슨 철책선 사이로 연분홍색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겨울의 혹한을 견뎌내고 차가운 쇠창살을 감싸 안으며 피어난 꽃. 마이라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도 저 철쭉 같았다고.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얼어붙은 훈련장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뎌내고 피워낸 꽃. 천수련과 반갑수는 그 꽃을 꺾으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가시에 찔려 무너졌다. 하지만 마이라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꽃씨를 퍼뜨렸다. 자신이 구해준 이등병 강연장에서 만난 여학생, 그리고 그녀를 보고 꿈을 키울 수많은 약자들의 가슴 속에 이제 정말 봄이구나. 마이라는 철책선 너머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디선가 군가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전쟁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찬가였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걸어온 길 위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백골의 전설은 끝났지만 마이라라는 인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